이번 시간부터는 에칭 공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포토 공정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에칭 공정 같은 경우는 딱히 뭐 문제는 공정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게 했습니다만은 각 단계별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포토 같은 경우는 뭐 하나의 공정이 계속 발전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엣지 공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나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전체의 큰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시고 각각의 엣지 방식의 뭐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엣지 공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눌 거라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개념이라든가 용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한글로는 뭐 시각공정 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에 포토공정에서 PR 패턴이 만들어지죠. 패턴이 만들어지고 요거를 보호막으로 해서 시각을 이제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패턴을 만들고 애싱 스트립으로 PR을 날려주는 이 단계로 진행을 하는 게 전반적인 엣지 프로세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막지를 깎는 이 방법이 뭐 물리적이냐 화학적이냐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뭐 드라이 엣지로 하느냐 웨드 엣지로 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은 깎는 공정 그래서 그 식각을 주도하는 요 물질 요걸 갖다 이제 보통 에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깎는 주체가 되는 그런 물질이 있고요. 그래서 웨데치 같은 경우는 용액이잖아요. 그래서 케미컬 용액으로 깎는 게 웨데치고요. 그리고 드라이치 같은 경우는 에천트는 당연히 가스 이온 이렇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공정이 이제 미세화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드라이 엣치를 적용하고요. 웨데치 같은 경우는 이제 용어 자체도 사라져서 지금은 이제 클리닝 공정.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패턴을 깎는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떤 막질의 위에 있는 뭐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걸 녹여내는 그런 용도로 이제 클리닝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원 구조의 설계, 이를테면 3D 랜드 같은 경우, 3D 랜드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제 뭐 모스 소자가 이렇게 축층이 되는 그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요걸 갖다 옆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그림 좀 이상하네요. 아무튼 요 중간에를 식각을 해서 이제 구멍을 내고 여기다 이제 물질을 채워넣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계층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파내고 채워놓고 또 파내고 채워놓고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포토 공정이 이제 가장 이슈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176단까지 이렇게 쌓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한 번에 이제 어떻게 뚫느냐 사실상은 이제 126단인가요?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한 번에 뚫는 건 부족해가지고 이제 100단 이상 넘어가게 되면 한 방에 이제 뚫는 게 사실상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두 번에 나눠서 식각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공정의 난이도도 엣지 공정도 공정의 난이도라고 하면 엣지 공정의 난이도, 엣지 공정의 난이도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은 이제 등방성 식각하고 이제 이방성 식각 이렇게 얘기가 나누는데요. 등방성 식각은 요 식각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 반대죠. 요 식각의 방향이 뭐 이론적으로는 360도 모두가 이렇게 다 가능한 식각이 등방성 식각이고요. 이방성 식각은 식각의 방향을 이제 한 방향으로 보통은 이제 자기장이라든가 이제 전기장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극성을 나누어서 대부분 이제 플러스 이온을 하는데 플러스 이온을 움직여서 요거에 이제 충돌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게 이제 보통 이방성 식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로 뒤에서 등방성 식각의 대표적인 게 이제 외대치거든요. 그리고 이방성 식각은 이제 드라이치. 그래서 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선택비가 사실은 엣지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용어입니다. 뒤편에서 따로 선택비만 설명을 이제 드리기도 할 텐데 엣지를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아까 그 포토공정도 마찬가지거든요. 포토공정에서도 이제 똑같이 포토 레지스트에 이제 보호막이 있는 상황에서 똑같이 이제 식각이 될 텐데 상대적으로 이 뭐 메탈이나 목사이드 여기 이제 깎으려는 물질 요거 대비 PR은 이제 깎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잘 깎여도 요 PR은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깎이는 비율하고 여기 깎이는 비율 요거의 차이를 갖다 이제 보통 선택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어디가 더 많이 깎이느냐 이제 그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이제 PR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 이 밑에 웨이퍼가 아니고 이거를 이제 B라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는 A라는 물질이고요. 자, 처음에 A라는 물질을 이렇게 막 깎잖아요. 깎여 나가는데 이제 깎다가 이제 B를 만났어요. 뭐 이만큼 해서 이제 B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깎으려는 에천트, 이 에천트가 특성이 이제 어떤 특성이 있어야 되냐면은 A라는 물질은 잘 깎고 상대적으로 요 이제 막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B라는 물질은 안 깎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깎으려고 하는 이 에천트라는 물질을 이제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찾아내거나 뭐 성분비를 바꾸거나 할 때 제일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선택비다. 그래서 우리가 깎으려고 하는 A라는 물질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그 의약품이라든가 바이오 이런 데서도 보면은 우리 몸의 세포에는 이제 반응을 안 하고 들어온 이제 나쁜 세포라든가 병균 이런 것만 이제 골라서 죽이도록 사실 백혈구의 역할이 이제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건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외치 반응에서도 어떤 물질이 있으면은 이 물질이 A라는 물질은 잘 깎고 B라는 물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안 깎이고 이런 특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보통 선택비가 뭐 좋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선택비가 좋은 에천트를 아니면 크다 선택비가 크다. 왜냐면 A의 비율과 B율의 비율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선택비가 크거나 좋거나 이런 물질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가 이제 깎는 비율, 이제 B라는 깎는 비율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갖다가 보통 식각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치 레이트. 그래서 보통 이제 분단위로 이제 많이 하는데 분당 얼마나 이제 깎이느냐, 몇 옹스트롱이 이제 깎이느냐 이런 거를 가지고 식각 속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택비가 좋다는 거는 B의 식각 속도에 비해서 A의 식각 속도가 더 많을 때, 이럴 때 선택비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